시간에 산출세액과 세액 감면 관련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고요. 우리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종합소득 관련해서 세율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교재에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나옵니다. 자, 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상일 때 45%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10억 원 이상 넘어서 45% 적용되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 걸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요. 종합소득 결정세액 부분은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서 세율 적용하고 나온 데서 세액 공제 감면을 적용한 후에 세액 공제가 나오겠죠. 자, 적용하는 부분을 보면 241페이지에 그 적용 순서가 나옵니다. 이 적용 순서는 우리 세무사록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알아서 정리가 될 겁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내용을 보시면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 공제,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2월 공제 적용되는 세액 공제는 기부금 세액 공제라든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뭐 이런 정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쭉 적용을 하시면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이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다음 날부터 다음에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한다라는 건데 제공한 날인데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자동으로 또 기간은 연장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기술자 중에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그리고 요거는 22년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술자는 감면율이 50%입니다. 5년 동안 소득세에 대해서 50% 적용해 줍니다. 근데 소부장 외국인 기술자는 3년 동안은 70%, 그 다음 2년 동안은 그러니까 50% 적용해 준다라는 거죠. 일반 외국인 기술자보다 좀 더 해주겠다.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 소부장 관련되는 게 우리 이슈화된 게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 간에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생겼던 부분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최초로, 그죠? 최초로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갖고 근로 제공했을 때 5년 동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적용받고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건 최초가 아니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 50% 또는 70%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3페이지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 사원 등록할 때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 근로자에 대한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 그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제 청년들은 취업을 하려고 하면 좋은 회사로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뭐 큰 회사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에도 좋은 중소기업도 있는데 잘 안 오려고 하죠. 왜냐하면 큰 대기업이나 이런 쪽하고 중소기업하고는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근무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갖고 정부에서 근로자들이, 청년들이 중소기업 업체에 근무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고 그 유도하는 방식을 이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청년이라고 할 때 이때는 이제 만 34세 이하입니다. 34세 이하의 청년이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취업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할 때 회사에서 일부 납부하고요. 20만 원 납부하고 근로자가 10만 원 납부하고
하면 30만 원씩 이제 저축이 이루어지겠죠. 저축이 이루어지는데 5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저축이 이루어질 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요건이 채워지기만 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5년짜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자기가 낸 10만 원씩 5년 해봐야 60개월이니까 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 돈은 얼마 받느냐?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래서 장기간 근속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3천만 원을 받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소득세 내야 되겠죠,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고용관계가 아니니까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20만 원 금액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근데 소득세를 낼 때 감면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로자가 공제 납입 금액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 보상 기금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 중에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부과를 합니다. 근데 그 소득세의 50%, 중견기업 근로자는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죠? 50%를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기본적으로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만 원씩 납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 2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유흥주점이나 무도 유흥주점, 기타 주점업 관련되는 쪽이라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이나 무도 운영장 이런 쪽은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업종도 있다. 가입이 안 되는 업종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특별한 제약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무조건 가입이 됩니다. 요 업종을 뺀 나머지는. 그리고 부동산업도 가입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부동산업은 당초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21년 6월 8일 이후부터 부동산업도 가입이 가능한 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직원이 근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납입하는 것도 가입해서 납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납입하는 그 금액은 오로지 회사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거니까 회사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납입한 금액은 필요경비 또는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본인의 법인세나 또는 소득세 관련되는 세율만큼 그 부분이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최소 25%는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납입해 지원해 주는 금액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돌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핵심 인력의 범위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다음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1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좀비속 또는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전부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맞으면 전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고요. 경영성과급의 범위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이어야 되고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 됩니다.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이런 영업이익이 있을 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당연히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받겠죠. 비용으로 인정받겠지만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감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 부분이고요.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다음에 이 2번과 관련되는 친족 관련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7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에 보시면 우리 244페이지에 뭐 중견기업에 대한 범위 나와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246페이지에 성과공유제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 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 5호 5의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 공제 사업에 가입한 부분, 앞에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내일 채용 공제 있죠.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한 회사들은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1번, 2번 정도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액 감면을 우리가 적용받게 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248페이지에 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한 세무사랑 프로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중소기업 핵심 인력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성과 공유 관련되는 부분 감면,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우리 수당 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수당 공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보시면 비과세 항목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제가 비과세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과세로 중소기업 핵심 인력이라고 나와 있죠. 수당 명 등록하고 유형에 보시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용을 부로 하고 그러니까 급여 자료가 입력이 돼 있어서 처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새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내일 채움이라고 제가 수당명을 하죠. 내일 채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근로소득 유형에서 비과세 F2번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라고 치게 되면 나오죠. 그죠? 중소기업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기금 부분이 나옵니다. 이미 비과세 코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등록해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비과세에 대한 부분 경영성과급이라고 하고 F2번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찾으면 성과 공유 나오죠. 경영성과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시고 추가 눌러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과세 우리가 배웠던 게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비과세 누르고요. 외국인 기술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F2번 유형에서 외국인 누르게 되면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자, 첫 번째 50%, 70%. 70%는 소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초 취업일로부터 그러니까 3년 동안 적용받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50%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당 등록 쪽에서 비과세 감면 부분을 적용을 해주신 다음에 자, 1월달 급여 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시면 비과세 항목에 내일 채움, 경영성과 외국인 기술자 관련되는 정보가 나오죠. 그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감면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감면이 적용이 되면 우리 인사급여에서 연말정산 관리 쪽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 가셔갖고 우리 마지막 탭에 있는 세액 계산 쪽에 가시게 되면 관련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액감면 쪽에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의 제30조, 이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일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삼각표시 있죠? 삼각표시 클릭해서 보시면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에 세액 감면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정부 협약에 의한 부분,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 관련되는 거, 성과 공유, 핵심 인력, 중견기업 핵심 인력, 내국인의 우수 인력 국내 복귀자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그 수당 등록 쪽에서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자동으로 반영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백두산 직원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자, 급여자료 입력 쪽에서 12월 달에 제가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달에 백두산 직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일 채용 공제 뭐 500만 원이 있다라고 하고요. 경영성과급 200만 원 뭐 있다라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갱신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중소기업 핵심 인력에 대해서 500만 원 감면이 적용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 기술자 관련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은 연봉이 7천 넘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기술자는 이분이 그러니까 사원 등록에서 외국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액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은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만은 사원 등록에서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관련해서 추가 사항에서 감면 적용을 했고요. 감면 적용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속리산 직원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 의한 부분 감면 적용했던 부분 나오죠. 90% 감면 적용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세액 감면이라든가 세액 공제 부분을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